자, 이제 동북공정 시리즈 7번째입니다. 참 제목을 보시면 역사 침탈, 동북공정은 어떻게 어디까지 왔나?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2007년도에 동북공정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끝났다는 거 2년이 더 늦게 떠났습니다만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걔들이 더 이상 안 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09년에 그게 아니라 완성을 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렇게 침탈한 역사를 기정사실화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김치공정이다, 한복공정이다, SATM 문제다 이걸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남북공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동북공정의 고갱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가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저도 이걸 3년간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동북공정을 걔들이 완전히 끝내버렸다는 걸 처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 갑자기 김치공정이냐 아니면 한복공정이냐 또 BTS는 역사도 모르는 놈들이 그러느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를 알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계속 침묵을 하고 있으면은 동조를 하는 것이 되고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것을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침탈은 이렇게 마무리되었답니다. 네, 2009년 동북 변경의 역사와 문화학술 연구 토론회가 열립니다. 네. 처음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이었는데 2004년에 동북사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합니다. 추가로 해서. 그리고 2008년까지 4, 5, 6, 7, 8, 5개년 계획이 다시 시작되면서 그렇게 연구된 것을 논문집에다 실는 것이 2009년에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2009년에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간은 7년에서 8년이 걸렸다. 동북공정이. 지금 그 학술대회 열리는 건데 자세한 건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목에다가 끝난 것부터 결론부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중 구두 양의 각서라는 걸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중 소위 구두 양의 사항이 5개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에서 두 나라가 합의를 했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소위 중화인민공화국이 역사 침탈하는 과정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안 한다고 해서 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우리는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8월 23일 왕이 부부장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수혁 차관이 2월 달에 합의를 했다. 또 시끄러워졌죠. 그러니까 그 합의한 대로 고구려사 문제를 무려 9시간 30분 동안 릴레이 협상을 한 뒤에 핵심은 이겁니다. 정치화하지 않고 학술 교류로 푼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지금 저는 당시의 연합뉴스 내용을 그대로
한 글자도 안 오고 긁어다 붙여가지고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 가을 학기에 사용될 초, 중, 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한 내용을 실지 않는다. 왜곡은 이미 끝났어요. 아까 말했듯이 1991년부터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걸 교과서에 싣지 않는다. 이 교과서에 실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보류예요. 마지막 보류. 교과서에 실는 것이. 그게 수도권만 남았다고 그랬죠, 제가?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게. 교과서까지 해버리면 수도권까지 다 해서 역사 침탈은 끝나버리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잘 보세요. 중앙, 지방을 불문하고 정부 차원에서 왜곡 시도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시도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다 해놨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 뜻에, 우리 정부에다가 밝히고, 그러면 많이 하면 어떡할 거냐? 이미 한 것은 폐기시켜라.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합의문 형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합의도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은 양해사항으로 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도대체 양해를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과서 왜곡을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 보루 그것은 않겠다. 그게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 정부가 언급해도 좋겠다는 중국 측의 양해가 있었다. 국민들한테 교과서는 안 한다고 해라. 또 이 교과서 문제는 또 상당히 그쪽에서 신경 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구두 양해 사항은 이렇습니다.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 간 중대안으로 대두된 데 유념한다. 유념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겠다는 겁니다. 신경 써줄게 그 말입니다. 역사 문제로 한중 우호 협력 관계의 손상 방지를 않도록 노력하고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에 노력한다. 마치 봐주는 것처럼 그 대신 우리가 잘 지내도록 할게. 우리 다 빼먹고 나서는 영혼을 다 뺏어 놓고는 과자 몇 개 줄게 하는 식입니다. 고구려사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도모, 공정하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치 문제화를 방지한다. 정치 문제화하지 않는 게 공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측은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고구려사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 측의 관심에 이해를 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투여해 나가면서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우리가 조치를 취해서 복잡해지지 않게 하겠다. 복잡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학술 교류를 조속한 개최를 통해서 해결한다. 근데 여기서 학술을 통해서 개최해서 해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한테는 걔들이 했던 것도 이제 다 없애야 되고 더 이상 안 해야지 되는 것이 해결이죠. 근데 걔들은 뭐냐? 정치적으로 안 시끄러운 게 해결이에요. 그게 달라져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구두라는 것은 마주 대하여 말로 하는 거예요. 이거 외교에서도요. 사인한 것도 다 틀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데 말로 했단 말이에요. 일하는 거에서 몇 개국이 5개국 했는데 트럼프가 튀어나와 보니까 그만이잖아요. 다 사인하고 다 했는데도. 그런데 구두로 했다면 양해는 뭐냐? 사전 찾아봤어요, 제가. 남의 사정을 잘 헤아려 그럴 수 있겠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자. 당신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그냥 끝나고 그것도 말로 끝난 거예요. 근데 이걸 믿고 국민들이 지금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실시를 했는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이 참 물었어요. 구두 양해를 했는데 그걸 점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양해 사항을 지켜보겠다. 양해 사항 자체가 서로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러니까 그쪽 얘기를 우리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번 구두양에는 방향을 잡았다는 데서 첫 발을 들였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두양의 다음에 아까 합의, 그 다음에 합의문, 그 다음에 외교 조약까지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더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첫 발을 들였다니까. 그런데 단 한 발도 더 가지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결과를 보면 압니다. 네. 다만 여기 보세요. 그 애들이 얼마나 뻑세게 나왔는가. 삼국시대사 부분에서 고구려사를 삭제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안 들어줬어요. 이건 가장 간단한 거예요. 홈페이지에 삼국시대라고 올려주었고 나중에 빼면 되는데도 삼국시대라고 하면 자기들은 이미 고구려사를 중국사로 해놨는데 한국의 삼국시대에 고구려사가 들어가 버리면 아니잖아요. 안 받아준 거예요. 이것은. 이미 했던 것은 수도권만 빼놓고 교과서는 안 손대겠다 빼놓고는 다 봐주지 않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갖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온 국민이. 예를 하나 들겠어요. 해외 동포들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영국의 한인신문인 코리안 위클리에 한중 고구려사 왜곡 앙키로 구두 합의 앙키로 한 게 아니에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순진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를 보세요. 중국은 자국 교과서나 중앙지방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고구려사를 왜곡하지 않기로 우리 정부와 합의하였다. 아까 합의가 아니었어요. 합의서가 안 됐어요. 양해해야 한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지금 온 국민이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동북공정 어떻게 되면 2007년에 그때 끝났어. 그래서 걔들이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김치공정, 한복공정이 일어나는 거야? 또 동북공정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요. 다 끝났는데 왜 또 하겠어요? 자, 그러면 중화인민공화군 역사 침탈을 어떻게 했느냐? 앞으로 휴전, 뒤로 강행. 제가 그것을 앞뒤 작전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앞뒤 작전을 붙이는데, 자, 앞에 국가팀은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소입니다. 사회과학 연구소. 그 다음에 뒤 지방팀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소입니다. 자, 앞뒤가 이제 됐습니다. 자, 그 앞에서 국가팀은 한국을 무마시키는 작업. 뒤에서 지방팀은 쉬지 않고 박차를 가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역사 침탈을 완성합니다. 자, 이걸 제가 지방팀하고 국가팀을 나눈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중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미 2004년도에 처음에 2002년도에도 전체 팀을 만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이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앞뒤로 국가팀, 지방팀이 딱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우선 한국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동북공정은 앞팀이 앞으로 외교적으로 한국을 무마하고 뒤로 자리를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냐? 길림성 사회과학원으로 옮겨서 몇 배 더 강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몇 배 더 강조하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하는데, 아까 동북공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시끄러웠을 때 알고 있는 것은 불과 고구려 연구 6개 뿐이었어요. 그것도 삼국사기 연구까지 합해서. 그런데 그보다는 30배가 넘는 연구를 했어요. 이따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동북공정이라는 껍데기만, 앞겹만 가지고 온 국민이 난리를 쳤던 거지, 실질적으로는 걔들은 속으로 비웃으면서 늠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걸 2006년, 2007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 전해죠. 경향신문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동북공정에 참가한 중국 역사학자들은 2004년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측의 반발 이후
연구 성과 공개 등을 최대한 자제한,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진실입니다. 이 신문기사 아주 잘 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정치적 제스처를 쓰고 국가대표팀이 하고 그 다음에 뒤팀, 지방팀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하나씩 좀 연도별로 한번 짚어가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2004년 2월에 외교부 부부장이 한국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이것은 압입니다. 예. 그 다음에 뒤 고구려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록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동북사지 논단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북사지에 그 이런 글이 실린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이 당시 몰랐어요. 동북사지를 우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거기에 고구려 왕성 및 귀족 무덤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고구려 문화가 중화 문화를 이루는 한 부분임과 동시에 세계 문화의 우수한 문화라는 것을 나타냈다. 그렇게 썼어요. 그 나와요. 학술지에 동북공정 결과를 실은 학술지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경찰화가 쓴 그 논문에 고구려의 세계문화유산 명단 등록과 고구려 역사 귀속 문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론은 고구려는 중국 동북의 고도민족이고 고구려 왕국은 중국 동북 역사상의 지방정권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귀속 문제입니다.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것을 가지고 고구려 역사의 귀속을 중국과 조선으로 나누어야 고구려 역사가 제대로 갖춰진다고 하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에 위배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저는 북한 학자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도. 예. 왜냐하면 북한으로 옮긴 뒤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주 고구려 역사 705년 곡사를 그냥 통째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평양으로 옮긴 뒤에 255년 동안은 이건 조선 역사가 아니냐. 그냥 그런 학자들도 일부 있는데 그런 학자들은 책을 못 냈어요. 내가 아는 학자는 그렇게 썼다가 책을 안 내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한참 떠들고 있고 그랬는 동안에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역사 전쟁의 휴전에 성공을 했죠. 아까 봤습니다. 8월에 와가지고. 그런데 이미 이때 수도권까지 쳐들어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이행했다는, 다시 말하면 구두 합의 사상을 이행했다는 제1번이 여기서 나옵니다. 1번 이행사항. 1번 이행사항. 그게 뭐냐면 1차 한중 학술회의가 북경에서 열립니다. 그럴 때도 저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가치. 문화를 얘기하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겠죠. 어느 나라 역사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한국의 고구려연구재단, 중국사회과학원 공동주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밀회의입니다. 우리나라에 신문도 안 났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가 발표했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전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뒤에 가서는 그렇게 했는데 지방 대표팀이 동북공정을 꺼리끄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 대표팀이라니까 여러분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구가 1억 800만이에요. 길림성, 효령성, 흥룡강성이. 면적이 78만 7,300만. 남한의 6배, 7개가 되고 남북을 합해서 3.6배나 큽니다.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나라에서 대들었다. 그렇게 봐도 진배가 없습니다. 우다웨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까 왕회인 것 같아요. 내가 우다웨이 처음에 왔을 때 우다웨이였고, 요건 제가 조금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두 합의를 하는 8월에 국가팀과 지방팀은
고구리 귀속 문제를 토론하고 있어요. 자, 마대정이, 김희정 서기. 이건 서기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도지사, 근데 정치적인 도지사입니다. 이것도 사회과학원 연구원. 그래서 고구려 문제 학술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바로 연변대학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연변대 중조 한일 문화 비교 연구 중심에서 동북공정 방공시로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제가 전체 동북공정 문제를 푸는 핵심적인 열쇠를 준 그러한 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후 동북공정의 배후 기지가 됐어요. 동북사지라는 건 동북의 역사와 따지, 영토라는 뜻입니다. 역사와 영토에 관한 문제를 모두 다루는 것입니다. 네. 자, 여기에 고문이 마대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3인방 얘기했던 장보규가 사장입니다. 네. 이 사람 선전부 부부장이라고 그랬죠. 길림성 공산당입니다. 여기는. 또 심지어는 백두산 공정을 했던 장백산문화연구 회장까지 다 맡았어요. 관계된 모든 책임을 다 맡아가지고 진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진을 이 사람이 직접 찍었습니다. 저는 장보규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적장이지만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따위 저따위를 하지 않고 다 직접 돌아다녔습니다. 자기가 사진 다 찍어서 올린 겁니다. 전부 자기가 찍은 겁니다. 자, 장보규. 사진 다 장보규. 전부 자기 찍었다는 겁니다. 뭐 조금 너무 나타내려고 한 것 같지만 쉬지 않고 뛰었다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러면 동북사지는 어떤 거냐? 원래는 학문이라는 잡지였는데 갑자기 동북사지라는 걸로 딱 바꿨어요. 근데 이 동북사지는 서북사지를 계속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북사지는 1980년부터 99년까지 19년 동안 소위 서쪽과 북쪽의 국경 문제를 다룬 겁니다. 위그르, 카자흐스탄, 몽골, 흉노, 선비, 유연, 돌골 이런 그 역사를 갖다가 다루는 겁니다. 서북사지. 지금 누가 하나 그냥 사진만 올려서 했지 서북사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쪽에서는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두에서도 일치 안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핵심 인물은 마대정입니다. 왜냐? 마대정은 원래 몽골사가 전공입니다. 서북공정의 적임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북공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동북공정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런 동북공정은 뭐냐? 러시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고조선사, 조선사, 부여, 거란, 고구리, 여진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다루는 건데 이건 다 한시적이에요. 19년간 하고 폐간. 자, 이 동북사지도 12년간 하고 폐간. 다 목적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시적입니다. 끝나고 폐간했어요. 바로 이게 2016년에 폐간됐다는 사실이 동북공정을 2009년까지 끝냈지만 나머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2016년까지도 계속 연구해서 실어졌던 겁니다. 그 시기를 적절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북사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성격의 학술지냐, 이걸 지금 보면은 동북사지 2004년도 제1호에 동북사지의 목표와 활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학문이라는 걸 동북사지로 바꾸어서 1. 동북의 역사와 영토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의 독자들의 요구에 호응하며 역사와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역사를 얘기할 때 영토라는 생각을 잘 안 가져요. 그냥 역사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적 강역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역사는 영토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 다음에 고구려 및 동북 역사와 영토에 관한 학술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다. 고구리죠.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여기. 선진 문화의 전진 방향과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조국관, 민족관을 견지하면서 동북의 역사, 대지, 문화, 민족, 문박, 고고 같은 연구와 아울러서 특히 고구려 연구를 적극 펼쳐간다. 자, 마르크스주의, 조국관, 그러니까 이 어떻게 연구해라는 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조국관, 마르크스주의, 조국관은 틀리면 안 돼. 민족관은 틀리면 안 돼. 이걸 반드시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활동은 어떻게 하냐? 학술성, 권위성, 지휘성과 가독성을 갖추게 하고 그걸 합리화시키되 학술적으로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과학 연구 성과를 교류하고 자료 정보를 제공하고 학술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게 하고 전문학자들이 동국 병강사지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하며 자, 마지막 보세요. 국가 주권과 영토의 보전, 사회과학의 영예,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복무한다. 이게 학술입니까? 아주 뚜렷합니다. 왜 이걸 연구하냐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내세웁니다. 예. 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서 학술 하는데 그 우리나라 학자들이라든가 또는 외교부라든가 정치인들이 거기 학술로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학술이에요.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 그럼 우리가 고구려 연구하면서 영토라든가 국가 주권을 생각하고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과 연관을 시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연관이 됩니다. 우리 역사를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고구려사가 한국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들한테 히터리를 안 팔겠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겠어요? 반드시 그럴 때가 옵니다. 대만을 보세요. 대만은 옛날 중국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걔들이 말하는 소위 정치적이 아니고 학문적이란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은 이런 겁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관, 조국관, 민족관 이런 게 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총사령관 이제 마대정이 한번 보고 가겠어요.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1960년대 산동세 역사학회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사회과학원에 들어가서 민족연구소 민족사를 연구해서 주로 수당 민족사 오이라트 몽골사가 전공입니다. 87년에 병강사지 연구 중심으로 와서 그때부터 몽골 80년대부터 99년까지죠. 서북공정에 상당히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면서 주된 역할을 한 뒤에 동북공정으로 넘어옵니다. 자, 이 사람이 얼마만큼 큰 일을 했는지 또 얼마만큼 권위를 가지고 일했는지 한번 봅시다. 1999년 7월 24일부터 1차 전국 동북 민족과 강역 학술 연구 토론을 딱 열었어요. 이때 장박천, 왕건군, 이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광개토 대항배에서 왕건군 하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건재 부여문제 최고, 이전복 고구려사 전공 최고, 방기동 고고학 최고, 경철 아까 봤죠?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이 1990년도에 딱 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연구는 모두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와서 서길수 누구 다 결점이 있어. 누가 감히 그럽니까?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대정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냥 연구만 했지 여기는 뼈대가 없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강역의 문제라든가 변강, 국경 이론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결점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뒤로는 함부로 써낸 게 아니라 거기에 노선과 거기에서 제시한 노선에 맞게끔 논문을 써야 되겠죠. 자, 이 마대정이 2002년도 동북공정을 과제를 보고한 자리에서 길림성 사회과학원으로 겸직 연구원으로 와요. 철저하게 표면으로는 니들이 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내가 다 컨트롤 한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동북공정을 하기 전에 2001년에 중국 고구려 역사 총론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마대정이, 여기도 마대정, 그 다음에 중국 고구려 역사 송론을 쓰고, 이 사람이 다 썼어요. 여기에 모든 중국 연구의 바로미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써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번역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자, 1호의 첫 번째 책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고구려 연구는 뜨거운 이슈다. 아주 큰 이슈다. 그리고 기자조선과 위시조선의 역사와 활동 지역을 연구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고조선까지, 옛 조선까지 다 먹어야 된다는 걸 지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여러 사람들이 니들은 결함이 있어 하는 얘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강역 이론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강역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 고구려 종본 관계, 중국이 종이고 고구려나 모든 나라는 번속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기미정책, 이런 것과 연관돼서 연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2004년도 제1기 동북사지에 중국 학자들의 고구려 귀속명에 아주 평가를 해버려요. 이게 마대정이에요. 여기 나오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데 이에 따라서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인물 3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경추라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동북사지라는 책을 12년 동안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사진까지 합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말했죠? 현장에 뜁니다, 직접. 직접 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현장에 갈 때는 반드시 그 집안박물관에 연구원들을 손인걸이라고 또 데리고 가고, 지용이라고, 이런 사람들 데리고 다닙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집안시에서 태어났어요. 중국 공산당 당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아주 고급 당원입니다. 그런데 동북공정이 딱 시작이 되자 길림성 선전부 부부장이 되고 동북공정 전문가위원으로 들어가고 동북사지 사장이 되고 사회과학원 부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장백선문화연구원 회장이 돼서 모든 것을 맡아서 하는 소위 삼연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국가팀이 한국과 비공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지방팀인 무려 103편의 논문을 발표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동북사지 2004년도 1호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병강사 논리가 무려 12편의 논문이 나옵니다. 이론에 철저해요. 뭘 했을 때 전부 무엇을 연구하는지 자기 알아서 그냥 이것이 이거다라는 연구를 하고 있지, 우리가 고구려사를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까를 토론한 걸, 그 이론을 만드는 것은 저는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오늘 또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조선족입니까? 아니면 백두산족입니까? 동이족입니까? 아니면 코리아족입니까? 배달족입니까? 이것도 아직 합의가 안 돼 있어요. 예. 기자조선, 고구리, 발해, 이건 왕건 고리입니다. 조선, 백두산 문제에서 103편의 논문이 200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앞팀은, 이건 뒤팀이고, 앞팀은 한국어에서 화기애애하게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연구가 모두 합리화됩니다. 예. 자, 앞팀이 2005년, 자, 그 다음입니다. 2차 한중학술회의를 수원에서 열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구려연구재단하고 중국사회과학원이 열 일인데, 김정배 이사장이 오마이뉴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북공정의 경우
왜곡이 아니라 침탈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대로 문제점은 짚었어요. 국민의 힘을 얻어서 논점을 하고 풀어나가야 할 일이다. 학술적으로만 어렵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회의가 비공개라 국민이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힘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소위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심양의 손진기 부녀가 찾아와서 발표를 했어요. 둘이 다. 중국 역사라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제가 우리 연구에서 이미 초청해서 발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잘 알아요. 정초에 정월 초하루 날 이 집 식구들 와서 밥 먹고 그럴 만큼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저한테 초청도 안 해주고 고구려 연구재단에서 또 아마 들어오게 했을는지 모르겠어요. 가도. 그래서 할 수 없이 호텔에서 이 사람을 만났어요. 지금까지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가 그렇게 전문가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논문이 나오거나 소식이 있을 때 자료 하나도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정말 동북공정에 대처하자는 것인지 국민의 힘은 얻지 않더라도 전문가 힘은 같이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04년도에 우리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어요. 바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의 40~50명의 학자가 8개국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예산을 하나도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장이 와서 인사말을 해달라는데 손님임 접대하느라고 못 온다고 해서 안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국민의 힘을 얻습니까? 자, 2005년에도 딱 깨끗이 48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동북사지에. 예. 앞에서 해라 해놓고 뒤에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본연에 보면 2005년에 이 장보규가 3위입니다. 이거 1위고 동북공정이 1, 인물 1, 3위 이게 백두산 서쪽에 올라가서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은 2005년도 한중학술회의가 수원에서 열렸을 때 직접 와서 참가합니다. 경복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여유롭게 앞에서 화기애애하게 다니면서 뒤에서는 현장에 다니면서 백두산 공정도 하고 동북공정을 다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6년에는요, 이 앞이라는 게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학술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구두양해사항을 존중하겠다. 후진타오 주석도 구두양해사항을 이행을 약속했어요. 그런데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안 열리면 안 열리는가 보다. 뭐 소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그쪽 저쪽 문제가 아니라 우리 쪽의 문제였었던 거예요. 2004년에 3월에 고구려 연구재단이 생겼죠. 고구려 연구재단. 생겼는데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유기영 국회의원이 내요. 그리고 2006년 8월 20일에 고구려 연구재단이 해산이 됩니다. 흡수가 돼요.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이 설립 흡수 통합됩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러느라고, 그러니까 역사전쟁이 진짜 대단하게 할 땐 한중간에 장소를 바꿔버린 겁니다. 사단을 바꿔버리고, 사단을 해체하고 다른 사단을 만들고, 거기 장소는 어디로 가버리고, 새로운 장소가 왔어요. 예. 그러면 더 유능한 장수가 왔으면 좋잖아요. 근데 만일에 이순신 장군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원균이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하겠죠. 예.
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 이제 좀 보게 될 겁니다. 자, 2006년도 앞에서 학술대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학술적으로 풀기로 했는데 학술대회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당석이라든가 아니면 최고의 원재바오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학술적으로 하고 그거 뭐 합의를 이행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뒤에서 또 논문이 46편이 깨끗이 동북사지에서 발표했어요. 이건 전부 연구비 줘갖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동북공정이 뒤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007년 2차 한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여기서도 원자보 총리가 정치와 학술, 현실과 학문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정치적으로 하지 말라. 학술적으로 하자 그래서 간신히 12월 마지막 달에 3차 한중 총리 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3차 한중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한번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2007년 동안에 앞에서 간신히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마대정이라는 사람은 2007년 9월 28일 단동에 있는 이 조중 국경비 앞에서 기념사진 찍고 현장 지도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42편이라는 논문이 동북사지에 논문이 실는 게 아니에요. 연구비를 주고 연구를 시켜서 그 결과를 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가 됩니다. 42편이. 그 다음 2008년 마지막 해입니다. 2007년이라면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2002년부터 2002, 2003, 2002년부터 2003년 해갖고 2004년부터 동북사진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1, 2, 3년 차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0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하면서 끝나요. 그런데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논문은 2009년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 준 연구 프로젝트가 2009년에 연구 결과가 나와서 논문집이 싫으니까. 그래서 2009년까지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007년에도 42편 나왔습니다. 자, 2008년에 이제 마지막 해예요. 이건 마지막 해인데 이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2월에. 그리고 11월에 마지막 학술대회가 열려요. 4차 한중 학술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졸본식이 고구려 역사연구 했는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논문집도 안 나왔고 누가 발표했는지 모릅니다. 동북아 역사대전과 중국 사회관 공동 주최로 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4번. 그리고 각국의 두 나라 정상도 만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말고 학술적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 학술을 했어요. 그럼 이 학술회에서 우리가 성공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쪽에서 일체 동북공정이 진행되지 않고 역사 왜곡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뒤에는 한번 볼까요? 자, 뒤에 보면은 2008년도도 45. 그 다음에 2009년도죠. 2008년도에 주제를 준 겁니다. 51편. 그래가지고 모두 나오면 무려 335편. 고구리사만 185편이라는. 아까 얘기했죠? 고구려 처음에 홈페이지 발견했을 때 고구려 연구 6편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동북공정 끝날 때 185편, 638, 3배가 넘어요. 이런 짭짤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동북공정을 2008년까지 마치고 2009년까지 그 결과 발표까지 끝난 겁니다. 이게 뒤예요, 뒤. 그러니까 앞뒤 작전을 철저하게 이중 플레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고구려 연구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중에 이인걸 간도학회 회장은 고구려 연구재단 김정배 이사를 매국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라고까지 비판했어요. 그게 뭐 이렇게 썼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요 제목을 갖다 그냥 쳐보면 나옵니다. 김정배는 중국 학자들과 수차의 비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지만 간도 문제 제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간도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현 국경 문제니까. 그러니까 학술회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김정배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간도 문제를 꺼내지 않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간도 협약에, 근데 국회에서는 간도 협약 무효화 결의안이 2월과 9월에 제출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래서 중국의 우다이 부부장이 방한해가지고 간도 땅을 요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동북공정을 학술적으로 한다 하고 앞에서 하면서 이걸 막아냈던 거예요. 뒤에 간도 연구 무수하게 나옵니다. 간도 연구. 예. 이 기간 동안에. 나중에 이제 결과에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고구려 연구재단은 김정배 이사장은 중국의 학술적 차원의 해결 전략에 말려들어 2년 반 동안 동북공정을 막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의 동북공정 이후 추진한 백두산 공정, 장백산 문화론, 요하문명론, 만리장성 연장론 등을 방조하여 우리 역사의 혼을 중국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비판적인 글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정말 동북공정에 집중해서 고대사를 한 사람이 해야 될 이 고구려 연구재단이 없어지고 동북역사재단이 생겼는가? 그 연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역사 전쟁에서 총사령관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총사령관이 되냐에 따라서 완전히 작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거기는 마대정, 그 다음에 2번 경찰화, 3번 장보기가 현장을 뛰면서 현장 다 다녔잖아요. 1번도 다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는 동안 우리는 중간에 1년 동안 완전히 떠버렸어요. 사람이 바뀌니까. 2006년 9월 1일 김용덕 초대 이사장 취임. 이 사람이 서울대 일본연구소 설립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고대사에 대해서 전공자가 아니에요. 중국 동북공정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치 지금 압록강 전선에서 육군들이 막 싸우고 중공군하고 싸우는데 딱 그 사단을 해체시켜. 완전히 해체시켜버립니다. 다른 사단을 투입시키면서 사단장을 공군 대장을 갖다 주는 거, 보낸 거예요. 육군이 아니고. 육군 작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간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일본 연구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무총장? 외교부에서 매번 사무총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외교부에서는 왜 나왔을까요? 조용히 시키라고 왔겠죠? 아니, 조용히나 그런 목적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무총장들은 내가 보니까 거의 한직이에요. 외교부에서 외교 일을 안 하고 여기 와 있는 건 한직인 거예요. 잘 아실까요? 왜 왔는가? 자, 2007년 사무총장 바뀝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일본 연구소장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지금 여기 2007년이면 한참 그쪽으로 싸울 때입니다. 그러면 동북공정에 관계된 연구소를 만들거나 동북공정 무슨 사단을 만들거나 또는 의병단을 만들거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이버 독도 역사관을 만들었어요. 사람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다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거. 2008년 자료센터 계속 독도 연구소 개소했습니다. 또 독도 연구소 하는 사람 많이 또 사람 뽑았습니다. 그럼 2004년도 또 외교부에서 또 3대 사무총장 들어옵니다. 또 이사장 들어오는데 한일 관계사 전공자가 또 들어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을 설립했습니까? 아마 지금 교육위원장인 유기영 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고구려 연구재단도 발의를 했고 이 두 개 다 발의했어요. 아마 뜻이 있었을 겁니다. 합치자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사령관으로 들어온 이사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겁니다. 지금 신문 기사를 그대로 제가 옮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년 뒤에. 국민들의 피상적인 역사에 대한 오해, 국민들이 역사를 피상적으로 봐가지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흥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건 좀 국민들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그리고 어떤 시각을 갖고 본 겁니까? 조금 더 읽어보겠어요. 2005년은 한중일 역사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달지는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중국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았죠. 예. 그런데 2006년에는 잠잠해졌고 2007년은 현재로서는 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용하게 차근차근 일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조용히만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날짜가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고 그쪽에 가서 한두 번 만나줌으로 인해서 그쪽 사람들이 뒤로 한 것을 다 아르바이트를 성립시키고 그 죄악을 다 덮어주고 그걸 다 전부 표면적으로 그걸 우리가 묵인해주는 그런 한심한 결론을 나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모든 역사를 다 뺏겨버리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경제가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총사령관, 한중 역사전쟁의 총사령관이 소위 인터뷰 1년 딱 지나서 우리는 1년 동안 이렇게 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이건 지금 인터넷에 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치고 들어가 보면 다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흥분을 막고 신중하게 행동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은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2009년 승리를 자축하는 그러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한중국 역사전쟁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이른바 학술적 해결, 정치적 회피라는 전략에 말려들어서 총 한 방 쏘지 못하고 내중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 침탈이 한국과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차분하게 역사 문제를 논의하여 완전히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분이 모 단체에 또 이사장으로 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지금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예. 제가 지금 한 거 처음 들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그러면 무슨 잔치가 벌어졌느냐? 자, 2004년도에서 2008년까지 5년이죠. 딱 만 5년을 마치고 2009년에 영구성과를 종합하는 잔치를 합니다. 이 동북사지 2009년도 2호를 보면 장복유, 경철아, 잘 아시죠? 부백씨는 이 사람은 사회과학원 원장이요. 이 사람이 세 가지 정리를 합니다. 장복유는 고구려 유적 조사에 대한 새로운 수학이 뭐라는 것을 정리하고 5년 동안. 그 다음에 부백씨는 고구려사 연구의 총평을 합니다. 개혁개방 이후. 경철아는 해방 이후 30년 고구려 연구 성과를 통계적으로 설명합니다. 다 굉장한 논문들입니다. 제가 보고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지금 저희들이 이 동북사지를 12년 걸 전체를 모아가지고 지금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편집위원회 이렇게 장복유 다 나오죠, 이게. 그 회의를 보면은 아까 지금 잠깐 봤습니다만은 중국 사회과학원, 길림성 사회과학원 공동 주최를 하면서 요령성 사회과학원, 흥룡성 사회관이 협판을 했습니다. 공동 주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제1조, 2조에서 토론해서 단체상까지 찍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사 2009년도 마지막 기인 6기에 보면은 2009년 동북 병강의 역사와 문화 학술 연구 토론회에 대한 큰 줄거리라고 그래서 종술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결과 보고를 합니다. 회의 참가자들은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삼성이 연합하여 조직한, 이거 지금 다 사회과학원에서 한 줄 알아요. 중국의 동북삼성이 연합했었어요. 거기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동국 병강 역사와 현사에 관한 연속 연구 프로젝트 동북공정입니다. 동북공정이 원 이름이 아니에요. 이겁니다. 가 제출되었다. 이거 제출됐다는 것은 그동안에 8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제출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2002년부터 정식으로 시작한 이래, 아까 봤죠? 2002년. 각 방면에 우수한 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에 의심되는 문제, 현실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 이론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고대 강역이론, 동북민족사와 지방사, 동북병강지역과 문화, 고조선, 고구리, 발해사 및 중조관계사 같은 방면의 연구에서 모두 험한 산을 넘는 진전을 이루었고, 연구 수준이 꽤 높아졌으며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북병강의 역사와 문화 연구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잡게 되었다. 학술적으로 아주 높은 가치를 갖는 연구 성과를 출판했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본적으로 예정된 임무를 완성했고, 기대했던 목표에 도달했으며, 동시에 동북병강지구의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공헌하였다. 이로써 동북공정의 완성과 완료를 정식으로 선언한 겁니다. 2009년 7월. 동북공정이 여기서 완성돼서 끝난 게요. 거기서 우리가 구두 합의해가지고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완성돼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빼앗은 역사를 활용하고 홍보하는 시대입니다. 2009년 이후 10년 동안, 이제 10년 됐죠. 동북공정의 결과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사방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이두 백과입니다. 바이두 백과. 그리고 마침내 2017년 국제외교부대에서 시진핑이 미국을 상대로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와 학술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언제나 학술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정치에 이용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역사적 강역입니다. 결국 역사를 연구한 것은 강역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이상하게 여기까지 왔다.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연구가. 이게 전문가 논단, 학술 논단, 고대사 연구, 고구려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2009년에서 끝났어요. 2009년에서. 왜냐? 동북공정이 발표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2008년까지 동북공정 주제를 나눠주고 2009년에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난, 이게 183개의 소위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마무리 기간이 2016년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년간 계속되어 가지고 결국은 모든 결과가 308개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건 통계로서 벌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동북공정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실용 단계에 된다. 그럼 어떻게 실용 단계에 들어갔는가? 이 문제를 다음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